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펼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시작하려 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족, 이건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오히려 남이 가족보다 낫다는 사건이 뉴스 기사로 나오곤 한다만 저는 남은 남이다라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도 어떤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남도 가족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그 남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가까이에서 제 뒤통수를 쳐버렸죠. 처절하리만큼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사별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재혼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는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이었다면 일찍이 건강검진도 미리미리 다니고 해서 예방을 했을 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해 너무 늦게 발견했죠.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를 더 오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온갖 치료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픈 아빠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삶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기에 저희 가족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빠의 병을 치료하려 했었어요. 그러면서 돈도 정말 많이 나갔고 말이죠. 결국 빚까지 내서 한 치료에도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셔야 했죠.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것에 지쳤던 엄마는 경제력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엄마와 저는 그 동네에 정이 떨어져서 엄마가 재혼하심과 동시에 늘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우리 지수가 언니 갖고 싶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렇지? 현이야, 우리 지수랑 잘 지내줘. 아줌마도 잘할게. 이 사람아, 아줌마는 무슨 아줌마야? 현이 너 아줌마라고 할 거냐? 아니요, 엄마라고 할 거예요. 애가 마음이 정리되면 엄마라고 해주겠죠. 너무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아요. 한 지붕 아래 살면 그때부터 가족인 거지. 뭘 내외라고 그래? 지수 너도 아빠라고 불러라. 알겠지? 엄마가 재혼한 남자에게는 저보다 4살 많은 딸이 있었어요. 엄마 말대로 언니가 갖고 싶었었지만 결혼식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엄마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저한테도 행복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역시도 재혼을 하면서 엄마 당신한테 보다는 저한테 아빠가 다시 생겼다는 것에 안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아빠의 단순한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게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모로 문제가 좀 있었죠. 특히나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새아빠가 돈이 있는데도 저한테는 안 쓰려고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새아빠가 번 돈으로 새아빠는 부를 이룬 것이니 솔직히 엄마한테 경제권은 없었죠. 엄마는 새아빠한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도 용돈을 엄마한테 받는 게 아니라 용돈 같은 건 새아빠한테 타서 서서야 했거든요. 제가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부터 돈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새아빠는 제가 용돈이 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용도를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뿐이게요. 어찌나 엄하던지 어릴 적 새아빠가 그렇게 무서웠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해병대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해병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전역을 한 지 한참이 되어서도 그 궁이 같은 걸 자식에게 프레임 씌우던 새아빠의 행동을 미워했던 거니까요. 저 용돈 떨어졌어요. 용돈 좀 더 주세요. 그래? 그럼 더 줘야지. 보고서는 아빠가 얘기했을 텐데 돈을 어디서 왜 어떻게 필요한지 상세하게 작성해서 가져와야 내줄 거라고. 저거 거짓말 같죠? 진짜 저랬어요.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보고서로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적부터 경제관념을 잘 세우는 건 좋으니까요. 그런데 해도 적당히 해야죠. 하다 수업 준비물로 먹세트 사는 걸 제가 보고서로 작성해야 했다니까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최선이냐고? 먹세트 언니한테 빌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학교에서 준비물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가야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잖아요. 언니도 학교에서 그거 써야 해서 저한테 못 빌려준다고 했어요. 네 언니랑 너랑 똑같은 시간에 쓰는 거야? 그게 아니면 언니랑 시간 맞춰서 잘 알아서 빌리면 될 거 아니야. 아휴, 그래. 내가 네가 노려보는 거에 아주 떠올리겠다. 다음부턴 좀 더 노력해. 돈이라는 거 내가 준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 뭐 저런 식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니, 학교에서 준비물로 가져오라는 걸 무슨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돈을 아껴야 하는 겁니까? 최선이냐?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냐? 왜 끝까지 안 해보는 거냐? 겉으로 보기엔 저 멋진 말을 새아빠는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강요를 했어요. 저게 얼마나 사람 숨막히게 하고 미쳐버릴 것 같게 만드는지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새아빠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도 엄마는 저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엄마는 새아빠한테 경제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기에 집안에서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새아빠 발언권이 우선이었어요. 때문에 제가 억울하게 혼나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리기만 할 뿐이었죠. 그게 엄마의 최선이었어요. 저한테 저렇게 깐깐하게 구는 것과는 정반대로 새아빠는 4살 많은 새언니한테 보고서는커녕 용돈을 두둑이 챙겨주었어요. 뭐 친딸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 어릴 때도 받아들이려 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서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착한 새언니는 자기 용돈을 조금씩 나눠주곤 했었어요. 새언니는 저한테도 친절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엄청 천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저를 정말 자기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던 언니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새아빠와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집 밖으로 많이 겉돌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는 힘든 관계 속에도 저의 버팀목이 되어준 건 새언니였어요. 심지어 엄마보다 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언니가 나한테 용돈을 조금씩 주던 걸 들켜버리는 일이 발생했었답니다. 애들이서 둘이 가끔씩 서로 빌려주고 그랬었나 봐요. 우리도 오래된 형제들끼리 그랬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뭐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절제하는 걸 좀 배워야지. 제주 너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알기는 하니? 지금 용돈도 너한테 차고 넘치는데 언니 거를 뺏어가? 그렇게 절제 못하고 하면 나중에 깜빵 들어가 있는 범죄자 놈들처럼 되는 거야. 나중에 어른 돼서도 너 돈 부족하다고 남의 돈 가져갈 거냐? 새아빠는 제가 언니한테서 용돈을 더 받은 걸 두고서 혼자 단단히 화가 났었죠. 그러면서 저런 심한 말까지 했어요. 착한 새언니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고 새아빠한테 반발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반발은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새아빠를 더 열받게 만들었죠. 결국 새아빠는 저의 버릇을 초장에 잡아놓아야겠다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새언니는 자기가 나눠준 거지 제 쪽에서 용돈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새아빠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울면서 다리를 걷고 회초리를 들고 새아빠가 저를 때리려는데 그때 새언니가 달려들어 제 다리를 감싸서 그 회초리에 언니가 맞았어요. 새아빠도 저도 깜짝 놀랐죠. 새언니는 그렇게 세게 맞았으면서도 울면서 아버지 저도 지수한테 용돈을 줬으니 저도 같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럴 거면 저도 같이 때려주세요. 얘가 왜 이래? 너 안 물러나? 이게 뭐야? 숨지겠네. 아유 피프 녀석아. 그러니까요. 저 겨우 한 대 맞은 건데 이렇게 붉어졌어요. 그럼 지수는요? 지수한테 때리고 말 거 아니었잖아요. 지수가 나보다 더 하얗고 피부도 여려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신다고 할 때까지 저 안 비켜요.
새아빠가 언니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언니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착한 언니가 고집을 부리더군요. 새언니는 저렇게 제가 불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 편을 들어줬었어요. 새언니, 그렇게 새아빠 말에 고분고분한 사람인데 내 일에는 편 들어주는 모습이 정말 감격스러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언니를 의지했는데 새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새아빠의 강요로 선을 봐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모 말대로만 결혼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언니는 생각 없겠어요? 대체 왜 그래요? 어른들 하는 일을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네 언니를 더 잘 알아. 연애 노름 한답시고 이상한 놈이랑 눈 맞아서 변변찮은 대학 나와 변변찮은 직장 다니는 놈한테 시집가는 것보단 나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나이를 모기로 어른들이 소개해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네 언니 인생 피는 길이야. 변변찮은 대학인지 변변찮은 직장인지 그거 다 아버지가 정하는 거잖아요. 언니가 생각이 없어요? 언니도 성인이고 언니 결정권이 있는 건데 왜 이러세요 정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이것들은 어떻게 된 게 어릴 적부터 똘똘 뭉쳐서 난리야 난리가. 정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저는 언니한테 말을 했었어요. 언니가 하기 싫은 결혼이면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순전히 다 새아빠가 결정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새아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언니랑 결혼하라고 들이미는 거였으니까요. 언니 인생인데 왜 새아빠가 모든 걸 다 정해주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언니는 이미 너무 어릴 적부터 새아빠한테 놀려 있었고 새아빠 말이 곧 법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라 자기도 아빠 말씀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좋은 사람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형부가 될 그 사람이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언니 의지 없이 한 결혼은 얼마 가지 않았죠. 너무 빨리 끝나버렸거든요. 결혼 생활이 삐걱거려서 애를 뵌 상태로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해도 애 가지고서 이혼을 해. 아휴, 집안 망신이 따로 없네. 집안 망신이 따로 없어. 애 가졌으면 그냥 꾹 참고 살면 될 일이지. 성격 차이면 뭐 얼마나 성격 차이가 난다고. 아유, 애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홀몸도 아닌 애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이 애가 제일 힘든 상황인데. 저 녀석이 힘들 게 뭐가 있어. 나야말로 힘들어.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새아빠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았어요. 도대체가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저 난리인 건지. 당신이 골라서 좋은 놈이니 결혼해라라고 해서 결혼을 했을 뿐인데 거기서 결혼 생활까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했어야 했다니 저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던 결혼이었다. 그런데 왜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을 언니한테 묻냐고 말입니다. 뭐야? 아휴, 나 지금 네 언니 때문에 곧 터질 것 같으니까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아버지야말로 좀 그만하세요. 골 터질 것 같은 게 언니지 아버지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버지가 정해서 시킨 결혼이에요. 그럼 책임도 아버지가 지셔야죠. 왜 그 책임은 또 언니한테 물어요? 제가 저렇게 말하고 새아빠가 저렇게 말하는데도 새언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남편이랑 잘 지내지 못해서 이혼을 당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사람이 착해도 저렇게 착할 수가 있는 건가. 저건 착하다 못해 답답하다 하기까지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런 새언니의 이혼을 보면서 저는 무조건 조건보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남자의 능력보다는 됨됨이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부유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고 비전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새언니 결혼할 때 그렇게 조건 따지던 새아빠는 제 결혼은 쉽게 허락해 주더라고요. 뭐 저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친딸만큼 생각하지 않으니 그런 거겠죠. 남들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던데 저는 그냥 빨리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우리 언니뿐이었죠.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네가 내 동생이지만 꼭 언니 같아. 너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 결혼 너무 축하해. 미리 축하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언니처럼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 언니는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 우리 엄마가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나 사실 엄마 재혼하고 나서는 엄마보다 언니가 더 든든했어. 제가 결혼했을 때 언니는 저희 엄마보다 오히려 더 많이 울었어요. 새언니랑은 떨어지는 게 슬프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한 게 새아빠한테서 독립해서 가정을 꾸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엄격하고 숨막히는 새아빠는 질렸으니까요. 하지만 독립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가족과는 계속 왕래해야 했으니 가끔씩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곤 했는데 아예 새아빠랑 연락을 안 하는 일이 생겨버렸지 뭐예요. 그나마 이어오던 끈이 끊겨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였죠. 어느 날 새아빠가 저를 호출하길래 갔더니 갑자기 컵에 담긴 물을 뿌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몰라요. 여보, 지금 우리 딸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갑자기? 갑자기? 너 지금 갑자기라고 했냐? 아이고,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들 하나보다. 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어? 내가 너한테 뭘 못했어? 저도 나는 너한테 너희 엄마한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고작 그 대가가 이런 거야? 다짜고짜 물벼락 맞은 저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에 홀딱 젖은 채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새아빠한테 따졌죠. 새아빠 왈 결혼 비용까지 보태줬더니 내 뒷말을 하고 다녔냐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말을 좀 알아듣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 결혼할 때 그 돈이요? 그거 저희 엄마가 보태주신 거였어요. 그것도 다 결혼할 때쯤에 지참금을 조금 보태주신 거였죠.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주냐고 제가 물으니까 엄마가 새아빠한테 생활비 받은 거 조금씩 아껴둔 걸 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모았을지 그리고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지 하니까 거절 않고 받았어요. 네 엄마 돈? 아이고 네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 해줘? 치수야 그게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해 이 사람아. 말을 똑바로 안 하니까 지수 지가 누가 너게 결혼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눈 똑바로 두고 나한테 대드는 거 아냐. 엄마한테 큰 소리 내지 마요. 엄마가 말해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새아빠가 대준 거였어요. 새아빠가 주는 돈이면 안 받았죠. 저는 새아빠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에게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너무나 정신이 없고 솔직히 화도 났지만 엄마한테 정말 차분히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우물쭈물하기만 할 뿐 뭐라고 말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냐고 했어요. 뭘 알아야 좋게 넘어가든 말든 하지. 엄마 얘기를 해봐. 말을 해보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엄마가 모았다며. 엄마가 모아서 나 주는 거라고 받으라고 했잖아. 아휴, 그러니까 그게 네가 너희 아빠가 준 거라고 하면 안 받으니까 부모로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었어. 우리 딸 결혼하는 거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안 되냐고 너희 아빠한테 사정사정했어. 뭐? 누가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면서 받아낸 돈 주면 좋아할 것 같았어? 엄마, 나는 새아빠한테 받는 돈에 질린 사람이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 새아빠 돈 같은 거 안 받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아이고 아주 뼈 빠지게 이래서 돈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키워주었더니만 저거저거 말하는 싸가지 마봐. 저희 엄마는 새아빠가 대준다고 하면 제가 싫어하면서 안 받는다고 할게 분명해서 말을 안 했다고 했어요. 새아빠랑 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신 거였겠죠. 그런데 우연히 엄마한테 새아빠 흉을 보던 제 통화 내용을 새아빠가 듣고 열받아서 저를 부른 거였고 말입니다. 엄마가 새아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너무 미워하진 말라면서 저를 달래는 내용을 들은 거였더군요. 그러면서 새아빠와 자기가 대준 결혼 비용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싫어하는 내 돈 받아서 뭐 하겠냐? 안 그래?
나도 나 싫다는 자식놈한테 돈 한 푼도 대주기 싫으니까 너 그 돈 다시 돌려내라. 아, 뱉어내. 네, 당장에 드릴게요. 나도 그 돈 아버지가 준 돈인 거 알았으면 안 받았어요. 아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알겠다. 결혼 비용 돌려주겠다. 근데 그건 아셔라. 나도 새아빠가 준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막 대들었어요.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한테 한 행동에 애지중지하는 새언니한테조차 가끔은 아주 강압적이고 엄하게 대하는 새아빠의 그 독불장군스러운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치가 떨릴 정도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이 좋게 나갈 리가 있겠어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새아빠 역시 언제나 그랬듯 제가 하는 말에 뒷목을 잡았죠. 왜요? 그 돈 돌려드리면서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이번에도 보고서처럼 정리해서 같이 드릴까요?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소풍을 갈 때도 그 체험 학습비가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적어오라고. 그거 조금이라도 납득 안 가면 안 줬죠? 그게 나를 정말 자식으로 생각해서 그랬다고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그게 나를 위했던 건지. 아니면 당신 돈 나한테 오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꼬장 부린 거지. 뭐야, 이씨.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꼬장? 네 엄마가 생각해서 내가 2년을 더 얼마나 챙겼는데. 아니, 자식 거둔 게 고작 이런 말 들을 일이냐? 거둬요? 누가 거둬달랬어요? 네, 앞으로 그냥 저는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나무로 지내세요. 서로 그러자고요. 애초부터 나는 돌아가신 우리 아빠 빼고는 아빠가 없던 사람이에요. 새아빠는 고향 것이라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이날 새아빠도 저 같은 거 다시 안 본다 선언을 했고 저도 새아빠 안 본다고 선언을 했어요. 엄마한테도 억지로 이 관계 잘 회복시키려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선을 그어버렸죠. 그렇게 새아빠랑 의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새언니랑 엄마랑은 따로 잘 만나며 지냈어요. 남편도 저희 새아빠는 안 봐도 제 친정 식구들인 새언니랑 엄마한테 싹싹하게 잘 굴었고요. 오직 새아빠랑만 연락 안 하고 지냈죠. 그렇게 새아빠랑 대판 일을 벌이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던 제 인생에 누가 돌을 아주 그냥 우수수 던져버렸네요. 남편한테서 외도의 정황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술자리도 많고 좀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고 그런 자리를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선을 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출장을 다녀와서 그 옷가지를 제가 세탁하려 하는데 이건 아무리 맡아도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옷가지에서 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냐 이거죠. 섬유 유연제 냄새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여자 향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런 적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었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옷을 택배를 왜 이렇게 시켜? 생전 옷은 자기가 안 사던 사람이. 그냥 나도 좀 꾸미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뭐. 뭐 그런 것까지 다 의미부여를 하려고 그래. 아니, 의미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물어보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내가 그냥 물어본 거야. 아유, 그래. 물어본 거라고 하죠. 그럼 그냥 물어본 거면 그냥 좀 놔둬. 나도 이젠 옷에 신경 쓰고 싶어서 전 거니까. 남편이 원래 패션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하리만치 패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저희 남편 원래는 그냥 무심했어요, 패션에. 그저 깔끔하게만 보이면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서 입혀주는 대로 입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거울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인터넷 쇼핑으로 옷도 사서 집에 택배도 날아오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백화점 가서 넥타이를 사오기까지 하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남편 옷 고르면 정작 당사자는 관심도 없어서 제가 끌고 다니면서 옷을 사줘야 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패션을 신경 쓴다고, 멋부린다고, 넥타이를 샀다고, 심지어 백화점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직접 가서 이걸 샀다고? 아, 이거 촉이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남편이 넥타이를 직접 사온 그날, 저는 남편이 사온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어깃장을 놓았어요. 그때도 정말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였다기보다는 이미 제 안에서는 이상함을 감지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무튼 이상하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기어이 출근날 그 넥타이 매겠다고 우겼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죠. 남편은 거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여자들은 너무 무난한 것보다 이렇게 약간은 튀는 걸 좋아한다던데. 당신은 안 좋아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저 말 들으니 드디어 뚜껑이 열리더군요. 그래서 참고 있던 말을 내뱉었어요. 아이고, 왜? 당신이 뭐 잘 보이고 싶은 여자가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디. 지금 그거 나한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무슨 뜻?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당신이 잘 보이고 싶은 여자가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했냐고. 여보, 내가 물어보잖아. 대답 안 해줄 거야? 저라고 말이 좋게 나가겠어요? 이미 의심스러운 상황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남편이 저런 말을 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만 남편은 저를 질리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생사람 잡지 말라고 제가 너무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아, 내 말이 틀려? 당신 나 바람 피우는 거 의심하는 거면 당신이 예민한 거야, 알아? 저는 남편의 저 말에 욱해서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되었죠. 당신 향수 냄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부러 말 안 하고 넘어간 게 몇 개나 되는 줄 아냐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향수 냄새. 남편이 유독 패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말입니다. 제가 저렇게 쏘아붙이니까 남편 놈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혼자 급발진해서는 저한테 선 넘는 말을 하대요. 야, 서지수, 당신 정신과 가봐야겠다. 뭐? 정신과? 내가 왜? 내가 지금 없는 말 한 거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당신은 안 그랬을까? 내가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내가 출장문 갔다 오면 나한테서 남자 향수 냄새 난다고 생각해봐. 당신 안 그랬을 것 같아? 당신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하는 거 그거 화풀이밖에 안 돼. 알아? 장인어른이랑 틀어진 거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내용을 들어보시기에도 제가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이 들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느끼던 건 저 당시에 남편이 저한테 괜히 상황 몰아가면서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너야말로 나한테 지금 괜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투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싸웠던 것 같아요. 얼굴만 보면 싸우고 말 한마디만 섞었다 하면 그게 싸움으로 번지고 그렇게 냉정기간은 길어졌고 남편이 출근을 하든 말든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냉정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정확한 물증이 없이 넥타이, 향수 냄새, 그걸로 내가 또 너무 몰아간 건 아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날 아침에도 남편은 풀 죽은 목소리로 오늘은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영 안 좋았던 남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해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죠. 메시지로 말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어울리는 모임에서 같이 있던 친구였는데 1년 전부터 바쁘다면서 모임에 안 나오면서 만남과 연락이 뜸해진 친구였거든요. 직업은 스튜어디스였고 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 왔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예, 있잖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랑 남편 이혼했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와서는 대뜸 이혼을 했냐니. 저는 그 친구한테 무슨 소리냐고 했죠. 농담이라면 기분 나쁘니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멀쩡히 잘만 살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 오랜만에 연락해서 친구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혼했냐니.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잘 살고 있어. 왜 이래? 아니, 기스매야. 내가 좀 이상해서 그래. 친구는 그러면서 저한테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저희 남편을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비행기에서 봤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출장도 아니었고 짐 가방도 안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비행기에 있다뇨. 저는 뭔 소리냐. 우리 남편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비행기에 있냐. 그리고 지금 비행기 타는데 어떻게 연락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비행기에서 잠깐 깨깨오톡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요즘은 국내선에서도 기종에 따라서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물론 유료니까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톡한 거야. 너네 남편이 웬 여자랑 애랑 같이 있더라고. 여자는 너네 남편한테 자기 이러고. 굉장히 당황했지. 너네 남편은 나 못 알아봤어. 너네 남편 나랑 두어 번 정도 짧게 인사 나눈 적 있지만 그때 굉장히 내가 후회한 모습이었잖아. 스튜어디스 화장하면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긴 해. 화장 전후가 너무 달라서. 근데 웬일이야. 그럼 너네 남편 바람 피운 거야? 아, 이거 내가 괜히 말했나? 친구가 들려주는 상황을 들어보니 친구가 착각할 만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어떤 여자랑 자기자기 거리고 있는 데다가 친구랑 저는 연락이 한동안 뜸했으니 그동안 이혼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겠죠. 깨깨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데서도 남편 사진 같은 거 확인하기 힘들었을 테니 말이에요. 저는 SNS도 안 하고 카톡에 뭘 잘 안 올리는 편이라서 가족 사진이나 제 사진도 잘 안 올렸으니 친구는 설마 이혼했나 긴가민가 했을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저 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뭔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닮은 사람 아니야? 우리 남편 회사에 출근했는데 비행기에 있을 리가 없지. 시점 간다고도 안 했는데. 미치겠네 정말. 아니라니까. 네 남편 맞아. 내가 얼굴 얼마나 기억 잘하는데. 그러면서 친구는 자기가 몰래 무음 카메라로 찍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사람 얼굴 정말 잘 기억하는데 누가 봐도 제 남편이 맞다면서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찬 친구의 말에 저 때부터 저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저 정도까지 남편이라고 확신하는 게 영 꺼림칙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10분 뒤에 바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는 손을 벌벌 떨며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죠. 진짜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프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진 속에 제 남편과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제 새언니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있던 애는 저의 조카. 그러니까 새언니년의 딸이었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친구한테 그 비행기 내리는 시간을 듣고는 그 인간이 비행기에서 내려 핸드폰 켜는 시간 계산해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내 새언니년이랑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쳤죠. 제가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게 확인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뭐? 내가 의붓중이야? 내가 너한테 화풀이 한다고? 니들 둘 다 미쳤니? 아주 개망신 당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갑자기 급하게 잡혀서 당신한테 말을 못하고 취자 온 거야. 당신 또 이럴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운다는 거야, 진짜? 그래. 내가 미친년인 거구나. 그런데 이 사진은 뭐라니? 이것도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대답을 해봐.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남편 놈한테 친구한테서 받은 그 사진을 보냈죠. 그러면서 저 말 그대로 진짜 개지랄을 떨어댔습니다. 니들 둘 다 대한민국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고 아주 개망신을 줄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 난리를 쳤더니만 그것들 둘이 허겁지겁 튀어왔더라고요. 남편은 당장 가장 빠른 표 끊어서 집에 가겠다.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언니년이랑 나타났어요. 내 남편이랑 내 언니가. 그것도 그 둘이 나란히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기분 정말 더럽고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둘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데 혈압이 오르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하는 변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남편은 자기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새언니가 유혹해왔다며 저한테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언니가 자기 사업을 도와주겠다면서 자꾸 유혹해서 단둘이 만나자고 했다고 했죠. 하지만 절대 저한테 부끄러울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하대요. 비행기 탄 것도 당일치기 여행 가려고 탄 거지. 어디 방 잡고 이상한 짓 할 생각 추호도 없었다고요. 그 둘이 자기자기 그러고 있었는데 부끄러울 짓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저게 말이에요. 개소리죠? 그걸 왜 네가 정해? 니들 둘이서 부끄러운 짓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애초에 단둘이 여행 간 것부터가 불륜이야. 간통죄는 누가 없앴다니? 어떤 미친 것들이 없앴어. 언니, 이 자식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언니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얘기해봐. 왜 그랬어? 그런데 새언니는 더 뻔뻔하더군요. 제가 아는 그 언니가 아니었어요. 저 정말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도 내가 친언니라고 믿고 친언니처럼 여겼던 내 새언니라는 사람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상처고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제 남편이랑 썸씽이 있었다는 거 부정도 안 하는 거 있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굴었어요. 우리 서로한테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건 부정 안 할게.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 말대로 우리 뭐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연애 초기 설레는 단계 정도야. 이게 다라니까. 그래, 이게 다야.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넌 닥쳐. 그래서 그게 다면 내가 뭐 니들 둘이 한 짓거리 용서해줘야 하니? 지수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응? 새언니는 저러면서 너 어릴 때부터 내 도움 많이 받았지 않냐? 새아빠가 너 혼낼 때도 도와준 적 있지 않냐면서 한 번만 눈 감아달라. 저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새언니가 저렇게 뻔뻔하고 더러운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저는 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런 뻔뻔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죠. 저런 사람이었다니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제가 진짜 무슨 일 벌일 것처럼 눈에 불을 켜니까 남편 놈도 일단 자기가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건 저라고 개소리하면서 마음 정리하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릴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마음 정리 해야죠. 저는 마음 정리를 복수로 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며 새언니 앞에서 일단 용서해주는 척했죠. 숨을 고르고서 그래, 내가 감정적이었다. 언니 말 믿겠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뒤통수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가만두지 않을 생각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연기를 하고 나서 저의 마음 정리, 그 복수를 시작했어요. 저예요. 잘 지내셨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서로 나무를 지내자고 하지 않았냐? 그때 제가 정말 경고망동했어요. 제가 아주 크게 생각을 잘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새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새언니는 아마 제가 새아빠한테 전화를 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새아빠랑 저랑은 거의 의절한 사이고 서로 자존심이 강해 사과할 일이 없을 거라 여겼으니까요. 새아빠는 당연히 제 전화를 처음 받고서 네가 어쩐 일로 전화했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이때 일부러 납작 엎드렸어요. 그때 너무 죄송했다고 말했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랑 지내온 세월이 더 긴데 제가 너무 건방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나름의 사랑 표현인데 제가 그걸 제 뜻대로 안 해준다고 철없이 굴었습니다. 새아빠는 제가 그렇게 용서를 빌 줄 몰랐는지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고티고 들어왔으니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진심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기가 이겼다는 승리감에 제 사과를 받아준 거겠죠. 그리고서 저는 화해의 의미로 찾아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아빠를 정말 오랜만에 찾아갔죠. 여기서 저는 새언니의 정체를 까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었다고요.
아빠도 새언니한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남의 남편이랑 놀아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란 걸 제가 몰랐네요. 저한테는 친구가 찍어둔 사진도 있었고 카톡 증거도 있었죠. 제가 일부러 남편이랑 새언니한테 용서해주겠다. 대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가 구구절절한 카톡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 내용을 본 새아빠는 당연히 난리가 났고 당장 경제적 지원 끊을 거라고 했어요. 새언니한테 준 돈 그러라고 준 돈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새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난리를 쳤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동생 남편. 아이고, 이혼한 년이 이제는 유부남이나 꼬시고 자빠졌냐. 너 아주 제대로 나사가 나갔구나. 네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제대로 해. 이 망할 년 같으니라고. 아빠, 잠시만요. 아빠, 제가 지금 찾아뵐게요. 네? 어디로 와, 어디로 오기를. 너는 내가 죽어도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알겠어? 뭐, 새언니는 난리 났죠. 아빠한테 지원 끊겼으니 말이에요. 저는 이때 기다린 것처럼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함께 걸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이네 뭐네 하면서 지들 둘이 불륜 저질러 놓고 남편과 새언니는 서로 지들 탓하면서 난리 나고 새언니는 자기 이제 지원 끊겨서 상간이 자료 낼 돈 없다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건 내 사정이니 알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제가 바람 피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새언니 보고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하냐고요. 왜?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울 때는 이 정도를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대단한 사랑 때문에 가정 있는 남자, 동생 남자를 만나놓고서 돈이 없어? 그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 네가 한 짓 네가 알아서 맺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새언니 2년 알고 보니 저랑 새아빠 이간질 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준 돈인 거 말 못하게 한 게 새언니 때문이었던 거 있죠. 엄마가 아빠 통해서 우리 딸 결혼 비용 조금만 대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새아빠가 허락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옆에서 새언니가 근데 엄마 지수가 아빠 돈인 거 알면 싫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새언니 말 듣고 말 안 한 거였고요. 제가 엄마랑 새언니한테 새아빠 흉본 것도 새언니가 죄다 일러 바치고 엄마가 저보고 새아빠 너무 싫어하지 말라고 달래는 통화하고 있을 때도 일부러 아버지 불러서 목격하게 했던 거였어요. 착한 척하면서 이간질하는 년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새언니 년이 저한테 돈 없다고 애원하면서 지가 이실직고 했어요. 그 년이 저한테 상간 위자료 낼 돈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징징대며 계속 귀찮게 연락했거든요. 자기랑 다르게 지 아빠한테 당당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제가 안 잊고 왔다나요? 그때 이상한 질투심을 가진 것 같다. 유치한 짓 했다고 이젠 다시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는데 미친 거죠. 저는 위자료 너한테 무조건 받아 처먹을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나한테 서운해하지 마. 언니 네가 나한테 한 뜻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내가 언니 너를 얼마나 믿고 위치했었는데 나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망가지나 내가 다 지켜볼 거야. 저는 일단 새언니 인생 부셨겠다. 남편놈 인생도 부시러 갔어요. 그건 바로 교회를 가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교회 찾아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인들 사이에서 그 일이 회자될걸요. 소문 쫙 나겠지라는 기대로 일부러 그래서 교회로 간 거였죠. 저는 일부러 예배 시간에 맞춰 찾아갔어요. 그 조용한 예배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그렇게 신도들한테 좋은 말씀 하시면서 정작 자식한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식놈이 아주 사탄입니다. 제 언니랑 바람이 났거든요. 이런 게 성경에 나올 리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예배를 마무리 짓고 저한테 달려와 미안하다 사정사정했어요. 저한테 쫓겨나서 시댁에 있던 남편놈은 그날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난리 났죠. 뭐
엄마들이 유치부 가서 자기 애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남편 무릎 꿇려 사죄하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결국은 제가 벌인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 교회 평판이 후두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나름 지역에서 괜찮은 교회라 신도들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었는데 말이죠. 저의 발언으로 그 신도들 다 빠져나가고 목사 아들이 와이프 언니랑 바람났다는 소문에 신도도 새로 안 들어오고 나가리 난 거죠. 그뿐이게요. 남편놈 하는 사업이 자기 엄마 신도 중에 돈줄들한테 투자받았던 건데 신실한 신도분들이 가정을 깨는 사람한테 그런 거 투자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죄다 회수. 전 남편놈 결국은 깡통 찼습니다. 전 시어머니도 그 교회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죠. 동네 창피해서 그 지역에서 목사나 할 수 있었겠어요. 진짜 저 멀리 땅끝까지 가셨다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놈은 저한테 위자료 나눠서 달마다 갚고 있는데 그때마다 겁나 애원하더라고요. 나 위자료 갚으려고 사업하던 거 다 줬고 배달까지 뛰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배달이 뭐가 불쌍하니? 신성한 노동인데.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잘못해서 나한테 지금 위자료 갚고 있는 거야. 네 잘못 때문에 개고생하는 거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전 남편은 저러고 있지. 새언니. 그 인간은 새아빠한테 조카 맡기고 두문불출이라고 하대요. 궁지에 몰린 새언니가 새아빠한테 무릎 꿇고 가서 나는 어떻게 되든 좋다. 대신 우리 딸이 있지 않냐. 손녀를 봐서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새아빠는 그럼 손녀만 맡기고 가라고 한 거였죠. 손녀까지는 오케이. 근데 너는 책임 못 진다. 그리고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봐야 손녀한테도 하등 좋을 것 없다면서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 너는 알아서 살아라. 대신 새언니 위자료도 새아빠가 갚아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가 저한테 내야 할 상간 위자료를 새아빠를 통해서 받았어요. 새언니한테 받아내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대신 새언니는 가족을 잃었으니 그 정도만 해도 벌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벌을 제대로 준 게 맞겠죠? 뭐 더하기에는 저도 에너지 아깝고 심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라 더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라고 그런 거 안 하고 제 인생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 그게 제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저처럼 남을 미워하다 스스로 지치지 않게 스스로를 잘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도 이제 그만 적어야겠네요. 글 쓰면서 어째 마음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들어주셔서 기뻤고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